글쓰기가 중요한 이유 2. 현실적 측면, 의사소통. 현실이라는 현미경을 통해 글쓰기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글쓰기는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의사소통 때문이지요. 의사소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인 내적 소통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외적 소통입니다. 글쓰기는 이 두 가지 소통 방식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내적 소통. 내적 소통은 자신을 지키거나 치유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라는 연설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정직이 급류처럼 흘러내리는 세상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가 꿈꿨던 공정한 세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은 부조리가 만연하고 부정부패가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불합리가 넘쳐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유마저 위협받고 있지요. 조리와 정의의 화장이 벗겨지면 그 아래 감춰졌던 부조리와 부정의 추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적법 절차의 계단으로 한 걸음씩 올라가는 사람은 금권만능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사람에게 금세 추월당하고 말지요. 물질적 풍요를 상징하는 마천루가 도심을 가득 메울수록 그 아래 드리워진 빈곤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자유의 해가 지면 어김없이 속박의 밤이 고개를 치켜듭니다. 그런 세계,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입니다. 물론 저는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고 황량한 사막에도 어딘가에는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기 마련이니까요. 수신과 치유의 필요성.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쏟아지는 자극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무자비한 비난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악의적인 말로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용기를 꺾어 의욕마저 잃게 만들지요. 실패는 반복되고 방황의 늪에 빠지는 일은 어느새 일상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절망에 빠져 불운을 탓하고 푸념을 늘어놓으며 남은 인생을 체념 속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역시 우리를 파괴하려 듭니다. 직장 상사는 멀티플라이어, 즉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부하 직원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리더와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디미니셔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지요. 어쩌면 동료들은 당신을 동료라기보다는 경쟁자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저지른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주기보다는 날카롭게 지적하며 무안을 줄지도 모르지요. 부하 직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 역시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은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를 것이고 형제자매 간에는 비교가 끊이질 않을 겁니다. 부부 사이라 해도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수신. 현실은 만만치 않고 일은 실패투성이며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 상처 입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위험천만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글쓰기는 큰 도움을 줍니다. 현실이 우리를 파괴하려 할 때 글쓰기는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세상이 온갖 소음으로 우리의 귀를 어지럽힐 때 글쓰기는 그 소음을 차단하는 벽이 되어주겠지요. 또 세상이 불안을 조장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위협을 가해 우리를 위축시키려 할 때 글쓰기는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작가 줄리아 카메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을 글로 쓰면 상처받는 일이 조금 줄어든다. 글쓰기는 어쩌면 외부의 소란이 닿지 않는 무풍지대일지도 모릅니다. 위험을 피해 잠시 머물 수 있는 피난처인 셈이지요.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쳐 마음이 괴로울 때 글쓰기는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줍니다. 글을 쓰는 동안 불행은 어느새 멀리 사라지지요. 글쓰기는 우리에게 자기만의 방을 마련해 줍니다.
그 방은 비록 작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가요? 그렇다면 글을 써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글을 쓰다 보면 무거운 감정이 누그러지고 마음의 활기가 돌기 시작할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나요? 그럴 때는 글을 써보세요.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서서히 알게 될 겁니다. 뜻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나요? 그럴 때도 글을 써보세요. 글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한 가지 의문을 짚어보도록 하죠. 글쓰기는 그저 타자기를 두드리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글쓰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는 트레버 실버스타가 워드 위빙에서 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현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흙탕물이 현실을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삶은 흙탕물과 같아서 흙이 가라앉기 전까지 우리는 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흙이란 무엇일까요? 편견입니다. 현실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인식을 진실이라 믿게 만드는 지독한 편견이지요. 물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글쓰기? 그게 정말 세상의 모든 흙을 가라앉히고 맑은 물만 볼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안경이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쁜 감정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는 강력한 진정제라도 되는 걸까요? 글쓰기는 마법의 안경도 아니고 강력한 진정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편견을 깨뜨리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요. 이유가 뭘까요? 거리 때문입니다. 2002년 6월 8일 중국 태생의 프랑스 작가 가오싱제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41회 세계정상회의에서 황금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기념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안목은 거리두기에서 옵니다. 사람과 사건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을 때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고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여자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 사건을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이는 마치 축구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와 같습니다. 반면 세상과 약간의 거리를 두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관찰자의 위치에 서게 되지요. 경기장 밖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코치처럼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고독과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우리는 자신의 공간에 홀로 앉아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펜으로 옮겨 적지요. 바로 그런 고독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세상과 자신 사이에 유지해야 할 적절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그 거리가 어디인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거리를 지키며 자신만의 고유한 공간을 작은 유토피아로 만들어 보세요. 치유. 글쓰기는 단지 자신을 지키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치유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문학을 비롯한 예술이 카타르시스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정신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지요. 만약 글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자아의 덫에 걸려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생각에 갇히면 편견에 사로잡혀 자아를 성찰할 수도, 세상과 다른 사람을 냉철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없겠지요. 어린 시절 처음 도서관에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도서관에는 책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그때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독자들이 책에서 위로를 받듯 저자들도 글을 쓰며 상처를 치유해 왔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당신도 글을 한번 써보세요. 글을 쓰는 동안 마음속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어갈 테니까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가까워질 때 냉정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계속해서 글을 써나가면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루이자 메이 올컷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D.H. 로렌스는 글을 쓰는 동안 노이로제와 같은 질병을 떨쳐버릴 수 있어서 펜을 들었지요. 테리 템페스트 윌리엄스는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자유를 찾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에밀리 디킨스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시를 썼습니다. 글쓰기는 가난과 질병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구원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언어는 정서적 경험을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과거의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글쓰기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전반적인 향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혀냈지요. 즉 글을 쓰면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들며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혈압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